내가 이걸 한번 찍었거든. 근데 날라갔어. 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오케이, 나 오늘 조선 끝내볼게. 고려 생각보다 잘 찍었던데? 뭐 이렇게 불만이야? 고려 생각보다 괜찮게 잘했던데? 오케이, 이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 그대로 안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로 할 거야. 자, 고려 말기야. 고려 말기에는 이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가 함께 있었어. 왜? 신흥 무인 세력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성계가 있었다는 거야. 이성계. 그치? 맞지? 왜냐면 최영 장군이 이제 요동 정벌을 갔다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내려왔잖아. 그 무인 세력, 그 싸우는 애들이 이성계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브레인이 없잖아. 법 제정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신진사대부를 꼬셨다. 뭘로? 과전법을 통해서. 과전법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했다. 그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과전법을 통해서. 경기도 땅을. 제가 하나 참고로 말하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토지를 하사했다고 나오긴 해. 오케이.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이제 경기도 땅을 주니까 알았어, 변 만들어줄게. 이렇게 돼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합쳐서 서로 조선을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조선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 정몽주야. 왜 정몽주는 안 된다 했어? 얘는 온건파야. 너무 보수적이야.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을 쓴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보수적이기 때문에 고려를 없애고 조선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원래 있던 다 그게 아니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몽주는 이제 화가 났겠지. 화가 났겠지. 충전 중이 아님이 왜? 하여튼 뭐 화가 났겠지. 근데 이제 이성계는 그냥 얘를 바로 죽여버립니다. 누굴 통해서? 이방원을 통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요.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특징 하나 설명해볼게. 자, 일단 성리학. 왜냐면 신진사대부 자체가 성리학을 굉장히 중시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충효를 말하는데 성리학 자체에 충효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광해군, 연산군 이런 걸 보면은 왜 종으로 안 끝나지? 군으로 끝나지? 이거는 그 당시에 왕으로 이제 인정되지가 않았다는 거야. 왜? 이 충과 효를 어겨서. 오케이? 그럴 만큼 조선은 이제 성리학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양반 중심 사회가 이루어졌다. 양반, 조선을 이끌어 나가는 상류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쁜 역할 아니야. 이 양반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싸우는 애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애들. 신흥 무인 세력과 그냥 신진사대부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그만큼 신하가 됐겠지. 신진사대부 신하겠지. 근데 얘네들은 신진사대부 뭐 아빠 찬스로 들어왔어? 아니지. 얘는 이제 나라가 막 기틀이 마련됐다 보니까 과거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당시부터는 이제 능력제 사회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야. 실제로 음서도 있긴 했었어. 아빠 찬스 있는데 실제로 음서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의 한계가 있었어. 과거제를 통해서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음서를 통해서는 그의 밤도 못 따라가고 뭐 그 정도였어. 고려에는 이제 귀족 사회 다 갈 수 있었어. 음서 아빠 찬스로. 근데 이제 조선 때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다 갈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왕이야.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중에 첫 번째는 태조지.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사실. 두 번째는 이제 태정, 태. 이게 이방원인데, 자,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를 다 죽이고 오른 그런 왕이야. 얘는 이제 왕권 강화를 굉장히 좋아해. 왕권 강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사실상. 자, 태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우냐면, 일단은 약간 뭔가 좀 침을 뱉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남들을 굉장히 퇴퇴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신하의 군대를 사병이라고 하거든. 우리 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다 혁파시켜. 왜? 신하의 군대? 왕의 군대로 바뀌어야지. 왕도 군대가 적은데 지금 무슨 신하가 군대니? 이러면서 사병을 퇴 이렇게 해버려. 그다음에 이제 호패법. 호패법이란 뭐냐면 주민등록증을 나눠줬다는 거야.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이제 얘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너는 이만큼 내. 그다음에 얘 군역을 부과하면서 이제 군대 가라는 거지. 이제 또 왕권을 강화시켰다. 또 육조 직계제라는 게 존재해. 자, 일단 조선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의정부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자, 육조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사실 정책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정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전에 왕명이 이제 의정부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이제 의정부가 왕이랑 견제되는 거지. 여기서 필터링이 된다는 거야. 왕이 짜증나겠지. 얘가 바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의정부를 거쳐야 돼. 그래서 의정부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육조 직계제. 왕에서 육조로 직속으로 전달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태종하게 되면 태종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사병을 혁파했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호패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세종이지.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딱 생각을 해봐. 현명해. 무조건 현명해서 왕권 같은 걸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 왕권이랑 신권의 조화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의 권리랑 왕의 권리를 조화시켰다고. 그래서 이제 신하랑 같이 경전에 대해서 토론을 펼쳐. 경전을 서로 읽고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하는 거야. 그런 경연도 있었고, 재상. 예를 들어서 이제 똑똑한 신하가 있으면 이제 왕이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서로 이제 똑똑이들이랑 토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더 잘 굴러갈 수 있게 했다. 그다음에 의정부의 권한을 다시 높였어. 아니, 왕이 직속으로 하면 이거는 왕권이 너무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정부의 권한을 다시 높였고, 또 지평전이라는 걸 만들어. 이건 뭐냐면 연구소야. 연구소를 만들어서 훈민저금을 창제를 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세종은 굉장히 이제 신권도 신권도 굉장히 중요시를 했지만 이제 되게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훈민정음도 만들었지만 이제 세금에 관해서 이제 풍년일 때 쌀이 잘 날 때는 또 많이 걷었지만 흉년일 때는 많이 못 걷겠구나 이런 걸 알고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제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줘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유하게 넘어갔다는 거야. 또 이 토지는 약간 좀 더 기름져. 이 토지는 기름지지 않아. 이런 걸 다 세세하게 이제 자기가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태종, 태세, 문단, 세. 자, 단종이 있었는데 이 단종은 굉장히 짧을 단이거든. 이 엄청나게 짧게 왕을 했다는 거야. 이 단종의 큰아빠가 있어. 이 큰아빠가 이제 세조거든. 이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오케이? 와, 미친놈이네. 그냥 또라이 새끼라는 거야, 또라이. 세조는 또라이야. 자, 근데 이제 지방에 반란이 있었겠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여기 이제 성리학, 충과 효를 지키는 건데, 이래서 예의도 많이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예의 없이 어떻게 자기의 이제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얘네를 그냥 싹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면서 제압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세조 같은 경우는 또라이잖아. 또라이기 때문에, 이제 세종이 만들어놓은 모든 업적을 다 깔아뭉갭니다. 경연을 폐지시켜. 지편전도 폐지시켜. 또라이인 거야, 또라이. 자, 그 다음에 하나 잘한 건 있지. 직전법이란 게 있어. 자,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바꿨다. 오케이? 자, 너무 과하니까 이제 좀 직전법으로 바꿨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토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세조 때. 오케이? 미친 또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과전법을 고쳤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태전, 태세, 문단, 세. 성종이지. 자, 성종 때는 이제 다시 성행했다. 경연을 부활시키고 홍몽관이란 것도 존재를 했다.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 또 경국대전이란 걸 했는데,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거는 경전을 국가에 이입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유교 통치 질서를 확립시켰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잘해라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실제로 나라의 법을 만들 때도 그런 예의, 충, 효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다 요거야.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뭐 한양 요런 거는 너네가 직접 읽어봐. 실제로 뭐 굳이 내가 여기까지 해줄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 뭐 산으로 둘러싸여서 방어에도 유리하다? 뭐 맞아. 당연한 거지 사실. 근데 이게 막 시험에 나올까? 뭐 나올 수도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보자고. 자, 통치제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의정부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육조가 있었어. 육조 직계제를 이제 하려고 했던 인물 누구야? 태종이지, 태종. 그치?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자, 이제 의정부에는 이제 삼정승이란 곳이 있어. 정승이란 사람이 있어. 정승이란 사람 3명이 이제 합의를 보면 의결이 되는 거야. 의사 결정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다음 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육조고. 자, 승정원 어떤 걸까? 자, 내시들이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곳이 승정원이다. 의금부는 이제 사법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춘추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하는 곳, 한성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의 어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 성균관은 대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설명했나? 자, 승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승정 그냥 외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내시들 이제 신하들이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승정원이다. 의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기관으로서 재판도 하지만 하나 고문도 해. 이제 막 빨리 진실을 말하지 못할까 이러면서 살을 도려내면서 왕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굉장히 무섭게 했다. 오케이? 그럼 뭐야?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춘추관 얘는 이제 역사책을 편찬하는 곳이고, 한성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 이 수도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지. 성균관은 대학이고 뭐 당연한 거고. 자, 이제 삼사라는 게 존재해. 자, 이거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삼사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고려시대의 삼사는 뭐야? 회계를 담당했던 곳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삼사거든. 자, 세계의 사라는 거야. 자, 사 이거는 사실 이것도 사야. 근데 이제 홍문관이라고 불리는 거야. 자, 첫 번째 사헌부 같은 경우는 어떤 관리들을 굉장히 까내린다는 거야. 관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욕을 해. 막 욕짓거리하는 언론사라는 거야. 사관원은 사간원이야. 간원. 왕을 또 욕을 해. 왕도 또 욕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왕을 까내리는 그런 언론사가 있었지. 그런 걸 이제 사간원이라고 하는 거고, 홍문관 같은 경우는 왕의 자문기구, 그러니까 챗 GPT 역할을 했다는 거야. 네이버 지식인 역할을 했다는 거야. 사실 이거는 뭐야? 재상의 역할을 주도했다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왕이 모르는 게 있을 때 홍문관이라는 자가 알려줬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로 보면 어때? 왕권이 분권이 됐지. 왕권이 독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권리를 나누어 가졌다라는 거 봐요. 홍문관이 이제 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홍문관 같이 도와주고, 또 왕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중요했어.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다 그 내용이야. 오케이, 한번 볼까? 승정원 같은 경우 뭐였어? 자, 비서 역할이었지. 사법기관이었지. 사원부 까내리는 역할. 누구 까내리는 겨? 관리. 이건 왕 까내리는 역할. 챗 GPT 역사책 편찬하는 곳. 대학교. 한양 이제 행정 업무. 그다음에 육조 직계제 주도한 인물은 태종.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지방행정구역 같은 경우 볼게. 자, 팔도야. 팔도 비빔면. 장난이고, 일단은 조선 팔도라고 하잖아. 이거 뭐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팔도가 있는데, 팔도 비빔면을 먹었더니 목구멍이 부었어. 뭐가 목구멍이? 목군현. 자, 부었어. 목군현. 부목군현으로 나눠서 모든 군현에, 자, 모든 군현이야. 고려시대 때는 이제 주현에만 관리를 파견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군현, 모든 군현에 다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 지방관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수령, 사또라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 더. 자, 팔도에는 자, 관찰사를 다 보냈는데 자, 이게 안찰사랑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안찰사는 어떤 거였지? 바로 고려시대 때야. 고려시대 때는 안찰사라고 불렀다. 팔도가 아니라 오도지, 오도. 오케이?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수령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도 했고 사법도 했고 군사도 했다. 이거 세 개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뭐 당연한 거지. 자, 이제 사도 지방관이라며. 지방을 다스리겠지. 이 다스리는 거 안에는 행정 업무도 포함이 될 거고, 하나 더 재판도 했다는 거야. 하나 더 사도 막 칼차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도적들이 나타났을 때 군사 역할도 했다. 오케이? 근데 이 수령 혼자 지방 전체를 다스리기 힘들었겠지.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향리야.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야. 향리? 고려시대 때 나왔잖아. 호족의 대빵. 그러니까 약간 족장 역할이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향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이야. 수령은 과거를 봐서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고, 얘는 그냥 많이 살았던 거야. 행정 실무 비서. 얘가 하라고 하면 얘가 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지. 고려에 비해서 권위가 약해졌다라는 의의가 존재했다. 이건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유향소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존재를 해. 자, 이게 유향소. 자, 유향소는 이제 공부 벌레가 있어. 자, 이제 얘들아 선비가 있지. 선비가 있는데 선비는 두 가지로 사실 나뉘어. 첫 번째는 이제 약간 막 대학교 가기 좋아하는 선비들. 막 빨리 내가 관직에 올라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선비가 있고, 진짜 선비 정신이 있어서 이제 막 진짜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진짜 지방에만 혼자 숨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이제 지방 양반이라고 한다.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향리를 감찰하고 또 수령을 감찰해. 왜? 얘네 둘이 편짜고 이제 지방을 망하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지방을 너무 러브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감찰하면서 얘네들이 허튼 짓을 하면 상소문을 써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글을 써서 왕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셌다. 그 다음에 수령을 자문하는 역할을 했다. 아, 맞아. 수령과 향리를 감찰, 그러니까 감시한 역할도 했지만 도와주기도 했다는 거야. 특히 홍문관 역할을 했다는 거지. 홍문관은 아니야. 그냥 보좌했다는 거고, 백성을 교화했다는 거. 오케이? 이거 중요해. 왜? 이게 유향소잖아. 이게 똑똑한 애들이 많다는 거야. 똑똑한 애들, 공부벌레가 많아. 그래서 얘네들이 유학사상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교육을 했다.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군사 같은 경우 볼게. 자, 군사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 이상, 60세 이하 모든 양인 남성. 노비는 안 돼. 노비는 그냥 재산이야,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오위거든. 오위인데, 오위는 궁궐과 한양을 방어했고, 지방 각도에는 병영과 수영을 설치해. 그러니까 지방 팔도가 있잖아. 팔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팔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병영,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 수영. 그러니까 해군 집합소, 육군 집합소를 만들어서 이 육군 총괄부 병마절도사랑 이 수영 총괄부 수군절도사, 그러니까 해군 대장이랑 육군 대장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야. 그게 끝이다. 오케이. 관리 등용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이거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보자. 자, 바로 이제 무과야. 와, 드디어 나왔네. 승과가 없어지고 무과가 등장했어. 오케이?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지 않게 됐겠네. 당연하지. 이제 무과를 굉장히 중요시해. 왜? 이성계가 씨는 무인 세력이었잖아. 무인 세력 출신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무과가 굉장히 중요했다. 오케이? 자, 문과는 역시 양반이 계속해서 이제 이끌어 나갔고, 무과는 계속해서 이제 무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했다. 실제로 향리도 됐다. 오케이? 기술관 같은 경우는 기술관의 아들, 뭐 이런 사람, 음서도 실제로 있었어. 음서 있었어. 청거도 있었어. 근데 한계가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래?
그치, 능력제 사회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조선하면은 뭐가 떠올라? 무과. 조선은 뭐가 떠올라? 무과. 무과가 생겼다. 능력제 사회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커리큘럼을 알려줄게. 자, 서당에서 초등학생 공부를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자,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를 이제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 지방대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서울대는 이제 사부학당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방대는 이제 향교라고 표현을 했다. 자, 학원은 이제 나중에 나올 거야. 무슨 서관이라고 뭔가 있어. 자, 성균관이란 건 이제 대학원이야. 여기까지 가서 3년을 공부하게 되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봐봐.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 자, 이거는 잡과에 대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의예과, 그 다음에 뭐 법학과, 그 다음에 뭐 무슨 언어과 이런 거를 가고 싶으면 이제 해당 관청에 가서 그 의회 관청에 가서 법학 관청에 가서 언어 관청에 가서 기술교육을 배워라. 이게 끝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볼게. 자, 대외관계야, 대외관계. 대외관계는 뭐 다른 나라랑 어떻게 지냈냐라는 걸 건데, 이건 조선에 대한 모든 대외관계인데, 자, 사실 이거 하나 말해볼게. 자, 굳이 이 왕조를 막 알 필요는 없어. 오케이? 막 이 시기에는 뭐 무슨 뭐 어떤 왕이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왜냐면 전체를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외우라는 건 딱 외워. 자, 친서는 명나라랑 했습니다. 왜? 명나라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셌어. 자, 근데 이제 이성계 같은 경우 얘 명나라 계속 쳤잖아. 명나라 이제 봐봐. 사실 우리는 명나라를 왜 쳤어? 요동정벌 하려고 했잖아. 근데 태종 때까지는 태종 전까지, 그러니까 태조 그 다음에 정종 뭐 요 정도까지는 뭐 알겠다 이거야. 근데 태종 때부터 얘네 굉장히 똑똑했어. 태종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대하려고 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사대라는 업적이 하나 추가되는 거지. 자, 근데 태종 역할 뭐 했어? 왕권강화에 굉장히 힘썼다 했잖아. 자, 1번 6조 직계제, 이거 굉장히 중요했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태종이 뭐 했더라? 아, 나 까먹었다. 보면 무조건 알긴 하지. 근데 사실상 나는 뭐 태종 같은 경우는 사병이랑 호패법. 맞아. 태종이 사병이랑 호패법을 실시를 했죠. 굉장히 이렇게 계속해서 갑니다. 사병, 호패, 그 다음에 사대관계. 누구랑? 명. 오케이? 그다음 적대한 건 여진이랑 일본이야. 근데 교린 정책을 펼쳤다고 했는데, 교린 정책은 회유책이랑 강정책을 동시에 이제 교류하면서 했다는 거야. 그냥 뭐 어떨 땐 잘해주고 어떨 땐 강경하게. 오케이? 오랑캐라고도 하기도 하면서 잘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세종 때 여진이랑도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 안 좋았는데 이제 너무 침범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제 최윤경이라는 사람을 이제 여기 위쪽으로 압록강 쪽으로 보내서 이제 이겨.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4군을 만들고 4개 군을 설치했다는 거야. 또 이제 두만강도 가서 육진을 또 설치를 해서 이 4군 육진을 만들게 돼. 이게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립했다라고 의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종 때 여진이랑 싸워서 얻은 토지까지가 어디야? 우리 국경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최윤경이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교린 정책.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됐는데 이제 교역도 했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회유책을 우리가 말을 해볼게. 자, 봐봐. 이게 회유책이야. 자, 일본이랑 강경책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쓰시마석에 해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개빡쳐서 다 쓸어버렸어. 전멸을 했어. 근데 회유책도 펼쳤던 게 바로 이 부산포, 제포, 영포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 항구를 열어주면서 우리 교역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회유책을 했다는 거야. 오케이? 왜?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니까 계속 뺏어가지 말고 어차피 너네 우리한테 지잖아. 그냥 우리가 교환하게는 해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도 했다. 이걸 뭐라 그래? 교린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오케이. 여기 다 끝난 거잖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선의 어떤 모든 기틀은 다 완벽하게 끝난 거야. 자, 그럼 이제 사림 세력과 훈구 세력만 알면은 완벽하게 전체 조선의 내용이 끝난다
벌써 쉽지 사실상. 봐봐, 사림 세력이랑 훈구 세력만 알면 돼. 자, 선비가 있어. 얘들아, 조선시대에는 선비가 있지. 선비, 이 양반이야, 양반. 근데 두 개로 나뉜다. 가짜 선비랑 진짜 선비. 자, 가짜 선비는 관직을 위해서만 이동을 해. 자,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대학 잘 가고 관직 잘 받고 이런 것만 중요한 거야. 개국공신을 펼쳤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아부를 떨었다는 거야. 이제 나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부를 떨었다는 게 뭔 뜻이야? 그러니까 공을 계속 세웠다는 거야. 공을 계속 세워. 그러면 안 될지까지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봐봐, 세조의 즉위도움, 이게 개국공신인 거야 사실. 응? 개국공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것도 있지만 세조 자기의 조카를 죽인 미친 또라이라고. 근데 자기 관직을 얻으려고 얘가 왕이 될 걸 아니까 얘를 도와줬다는 거야. 그런 가짜 세력들이 있었어. 오케이? 얘네들을 훈구 세력이라 했고 얘네들은 15세기 때 융성했다. 오케이? 15세기 때 굉장히 힘이 셌다라는 거야. 자, 진짜 선비는 관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해. 진짜 나라를 위하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겠지. 그러니까 조선 건국에 협력도 안 해.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얘를 없애고 조선을 만들지. 우리나라를 없애고 북한으로 바꾸지. 누가 좋아해? 싫어하지. 그치? 그거 싫어했다는 거야 진짜 선비들은. 그치? 자, 그 다음에 길체 학풍.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몽주 한번 보자. 정몽주가 딱 온건파, 이 진짜 선비라는 거야. 맞아? 근데 이 정몽주의 제자는 이제 사실 길제야. 길제가 있는데 이 길제의 학풍들 뭐 이이도 있고 이황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하여튼 뭐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진짜 선비라고 보여지는 거야. 자, 얘네들은 이제 학문의 연구를 하고 후학을 양성했다고 하는데 후학이란 단어 굉장히 시험 문제 1타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후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를 만든다는 거야. 자기 가르치는 걸 좋아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원을 차립니다. 얘네들이 학원을 차려.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얘네들을 사림 세력이라고 하면서, 왜 사림 세력이냐면 선비들이 숲불에 숨는다. 왜? 얘네는 훈구 세력들은 이제 다 중앙으로 갔잖아. 이제 살살살 빌빌거리면서 이제 공을 세우고 이제 중앙으로 갔잖아. 관직을 독점했지만 얘네는 이제 관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숲을, 그러니까 지방에 숨어서 산다는 거야. 얘는 공부만 하면서. 그래서 얘네는 지주, 중소지주, 그러니까 땅을 없진 않았지만 되게 조그만 땅을 그냥 조금씩 가졌다는 거야. 자기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그 지방에서. 근데 얘네는 공이 간직을 얻고 대토지를 얻었다는 거야. 누가? 훈구 세력이. 자, 그래서 얘들아 한번 볼까? 훈구 나빠 찾기. 나쁜 거야. 얘들은 그냥 영악한 거지. 그다음에 사림 세력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차린 애들이야. 오케이? 자, 성종, 경국대전 차린 사람, 홍문광, 경연, 오케이? 이 성종이 훈구를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야. 어찌됐든 싫어했어. 근데 이제 무서워. 무섭지. 왜? 얘네들이 공을 너무 많이 세웠고 이제 얘네들은 자기의 관직만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을 그냥 밀어낼 수 있어. 세조 때도 즉위 도왔잖아. 단종이 왕인데 단종을 몰아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서운 거야. 자기도 이제 단종꼴이 날까봐. 그러니까 훈구가 무서우니까, 싫긴 한데 무서우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종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김종직은 이제 누굴까? 그러면 사림 세력이라는 거야. 얘는 사림을 굉장히 좋아했어, 성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으로 관직을 임명해. 야, 얼마나 훈구 세력이 영악했으면 김종직, 이 사림 세력 한 명이 처음으로 관직이 되겠니? 오케이? 근데 이 삼사라는 거는 이제 까는 역할이잖아. 자, 첫 번째로는 뭐 있었어? 홍문관, 그다음에 사문헌이었나? 잠깐만. 나도 근데 이게 어렵다. 어려워. 사관은 사원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외워주면 돼. 그리고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 그래서 사관원,
사문관. 사원부 사관원. 사원부 사관원. 아 이렇게 보자. 아 네, 이제 관원이 아니지 사실. 그리고 간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얘는 송구를 까는 역기잖아. 사원부 사관에서 넣어놨네.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지. 자 이제 나중에 사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사화는 그냥 훈구 세력이랑 살림 세력이랑 싸우는데, 싸우는 게 아니야. 훈구가 살림을 일방적으로 개 때린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당한다. 첫 번째 무오사화, 갑자사화, 연산군 때 일어났고요. 자 첫 번째로 무오사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글을 씁니다. 자 바로 의제가 불쌍하다는 조문의 글을 씁니다. 자 이 의제는 중국의 황제야. 근데 이 황제가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의 큰아빠한테 죽어. 왕이 큰아빠한테 죽어서 그 큰아빠가 다시 왕이 되는 거야. 뭐랑 굉장히 유사해? 세조 때랑 굉장히 유사하지. 단종을 죽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단종 때 그 세조를 까는 거야. 근데 연산군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조금은 있지. 근데 거의 없지. 근데 이제 이 훈구 세력이 어떻게든 까내리는 거야. 연산군님, 이거 세조를 까는 건데 이건 사실 왕을 까내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연산군을 비하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 얘는 그냥 또라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 그냥 믿어. 이걸 다 믿은 다음에 으아 이렇게 빡쳐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얼마나 심했냐면 이 김종직이 이때 사실 죽은 상태였어. 얘가 이걸 들었을 때, 훈구 세력이 빡쳤을 때 죽은 종직의 이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꺼내서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걸 무오사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사화. 갑자사화 같은 경우는 패비 윤씨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산군의 아빠 예종입니다. 성종. 자 성종이 아내가 있어. 아내가 있고, 근데 이제 아내가 여러 명 있겠지. 근데 이제 진짜 아내 1번이 있었고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성종이 얘네를 너무 친해. 근데 얘 질투를 한 거야. 원래 질투를 하면 안 돼. 근데 질투를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제 훈구 세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지. 그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종의 이제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지. 이 아내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이제 얘를 막 죽이라고 하면서 사약을 막 먹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비 윤씨라고 하는데, 왜냐면 사약을 먹이면서 이제 왕비에서 폐위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연산군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 외할머니가 이 모든 일을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 연산군의 엄마가 사약을 먹으면서 이제 토했던 피 묻은 손수건을 이제 주게 되면서 연산군이 개빡쳐서 살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예, 뭐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이게 질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선비적으로는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살인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했지만, 실제로 연산군이 또라이가 다 죽여버렸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예성 연중 중종 때 기묘사화 일어났다는 거지. 신하의 허수아비. 자 중종 이제 개빡쳤겠지. 신하의 허수아비로 이제 등장을 한 거야. 얘는 그냥 뭐 이제 얘 아들이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하들이 그냥 세웠던 거야. 왜 얘 연산군이 이제 굉장히 또라이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싫어했어, 신하들이. 그래서 이제 중종들이 허수아비로 앉혔는데, 이 허수아비 역할을 하기가 싫으니까 이제 조광조, 이제 조조, 거꾸로 읽어도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인 사람, 이 미친 또라이, 근데 올바르게 미친놈이야. 얘를 불러서 개혁 정치를 펼치게 해.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소격서를 폐지하라고 해, 조광조가. 그러니까 얘는 맨날 술 먹고 나라를 고치라고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술 먹고 나라 고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애들이야. 걔를 통해서 이제 사실 허수아비 역할을 하기 싫었던 거지. 첫 번째, 소격서를 폐지해라. 자 이제 도교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좀 소격서라는 걸 써. 이렇게 미신 같은 걸 믿었다는 거야.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우리 돈도 없는데 무슨 미신을 믿냐. 이러면 소격서 폐지하라. 위훈 삭제. 자 훈구가 사실 공을 아까 세웠다 했잖아. 뭐 무슨 개국공신 뭐 이런 거 그런 거 세웠다 했잖아. 근데 사실 막 세조가 막 왕이 되게 했던 그런 공 같은 건 사실 그런 진짜 공이 아니지. 그런 위훈 말도 안 되는 공을 삭제해버려라. 그 다음 세 번째는 현량과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추천해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음서제도 아니다. 천거랑 비슷한 거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기묘사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예. 사실상 얘도 이제 살림 세력인데 뭐 이 살림 세력들이 많이 죽었어. 이런 개혁 정치를 펼침으로 인해서 빡쳤기 때문에 홍구 세력이 자 그래서 이제 많이 죽었어. 이때도 살림이 죽었고 이때도 살림이 죽었고 이때도 살림이 죽었고 이때도 살림이 죽었어. 이거는 명종이 있는데 이제 하여튼 뭐 복잡한데 외척들 간의 다툼 때문에 이제 살인들이 많이 죽었던 거야. 이제 그냥 이렇게 외워줘요. 을사사화는 외척들 간, 명종의 외척들 간, 외곽댁 안에서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 안에서 살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지.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매우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봐봐. 한마디. 이후 명종 때는 외척 간 세력 그냥 많은 세력에서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끝이야 이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네 가지 순서대로 외워주시고 조광조랑 뭐 예를 들어서 김종직이나 이런 거 전체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았는데 자 이제 이제 훈구 세력이 멸망을 하고 살림 세력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살림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 자 살림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사실 어떻게 얘네들이 많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냐면 바로 서원이란 곳 때문이야. 학원에서 자 아까 유향소라는 곳 있지.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이제 여기 이제 공부벌레들 있지. 살림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애들을 계속 가르쳐. 유학 사상을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학원에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선생님이 죽어도 그 아들이 다시 서울대에 붙어.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서울대에 붙어. 그 다음에 또 제자가 또 키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향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 법이야. 지방의 제도를 얘네들이 또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굉장히 잘 지켰어. 그러니까요. 지방법이라는 거지. 지방 시행령 뭐 이런 거야.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이제 족장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선조 때 제등령이 됐다는 건 이제 잠시 밀어두고 얘들이 뭐가 중요했다는 거냐면 향약을 많이 지키게 되면서 지방은 중앙이 많이 다스리지 못해. 그러니까 원래 중앙이 지방을 막 이렇게 다스리잖아. 지방간 파견해서. 근데 얘네들은 얘네만의 법, 얘는 얘네만의 법, 얘는 얘네만의 법, 얘는 얘네만의 법. 이러니까 이제 다스리질 못한다는 거야. 오케이? 뭐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이제 서원향약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해서 인구는 배출되지 향약 이렇게 서로 간의 결속력은 끊이지 않지. 이러니까 이제 살림이 회복되고 언제 회복이 되냐면 선조 때 제등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 선조 때 제등용이 된다 해도 살림 세력이 서로 싸우는 일이 한 번 이제 등장을 해.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 왜냐면 이제 살림 세력이 이제 제등용이 됐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앙의 관직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관직에 가게 되려면 이제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면 뭐 보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걸 합격시키는 거는 이제 합격시키는 인사부란 말이야. 인사부는 합격시킨다 이런 뜻이야. 인사부는 뭐 얘는 알겠지만 뭐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 하여튼 뭐 이건 모르겠고 하여튼 인사부 중요하겠지. 그게 이조 전랑이라는 사람이야. 이게 뽑는 사람, 출제자, 그 다음에 뭐 평가원 이런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 바로 이조 전랑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뽑히고 안 뽑히고가 달라져.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는데 궁궐의 서쪽에는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동쪽에는 심효원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이 많아 보다? 뭐야? 둘 중에 누가 더 나이 많아 보여? 심의겸이지. 심의겸이 실제로 나이가 더 많았고 그래서 기성세대 알지? 5, 60대 그런 기성세대 관료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이제 김효원 신진관료 어린애들이야. 그래서 동인 같은 경우는 신진관료 김효원, 서인 같은 경우는 심의겸, 그 다음에 기성관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당이 나눠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학당 자체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야. 그걸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자 붕당 정치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 서로 비판은 경제하고 뭐 공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좋은 거지. 지금도 사실 봐봐. 다 민주당이라 해봐. 북한 봐봐. 다 그냥 한 당 하나야. 얼마나 좋아.
좋아? 아, 이제 안 좋지. 한국이 더 좋지. 그치? 근데 나중에는 당파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우면서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끝나게 됐고,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서원 같은 경우는 백운동 서원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이황이 이제 백운동 서원을 보면서 와, 유학 교육을 이렇게까지 효과적으로 시키는 곳이 더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앙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중앙에서 노비도 주고 땅도 주고 면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현판, 소수라는 현판, 그러니까 어떤 이 서원은 굉장히 중요한 서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팻말 하나 줬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백운동 서원이 이제 최초의 사맥 서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서원 학교인데 이제 후학을 양성했다. 오케이? 지방의 문화를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향약 뭐라고 했어? 향촌 자치 규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의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방의 규범을 따르게 되면서 지배력이 강화됐어. 어떤 지배력? 지방의 지배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지네들끼리는 지네들끼리.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해주 향약이나 예한 향약에 대한 처벌 대상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향약 이런 거는 뭐야? 그냥 그 지방, 그 해당 지방의 그 해주라는 지방의 그런 조약이라는 거야. 초상에는 쌀 한 대와 빈 거적대기 한 입씩 내며 무명 한 필과 쌀 서만을 부조한다. 뭐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이걸 외워야 될까? 모르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뭐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나 동인 뭐 이런 거는 다 여기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사실 봐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여기까지만 좀 알고 가면 될 것 같아. 광인효영 숙경령의 이 광종 때에 북인이 주도하여 정치를 이끌어갔으나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정치 주도권을 잡고 남인과 함께 전국을 주도해 나갔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얘네 신진사대부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성리학자겠지. 그 다음에 성악지표 만들었다는 거야. 끝. 오케이? 자, 보자. 살림 세력이 4차례 사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앙지추에 정치에 진출할 수 있었던 기반은 뭐야? 서원과 어떤 거? 뭐였어? 향약. 향약. 향준의 조약이지. 자, 그 다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 붕당 정치를 형성하게 되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조선까지 전체가 끝나게 되었고, 얘들아 이제 조선 고려 다 끝났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끝까지 정리하는 거 평가 문제집으로서 한번 정리해 줄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문제풀이 해줄게. 오케이 얘들아, 너무 수고했고, 교과서는 진짜 짜잘한 거 있지. 이런 뭐 김일손, 뭐 김갱필 나올까? 절대 안 나와. 실제로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실제로 역사 선생님한테 모든 심의를 거치고 물어봐서 내가 3번째 편, 그러니까 이제 조선 고려 합쳐서 마지막 역사 총정리편이 나갈 텐데 거기서 내가 정확히 찝어줄 거고,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영상이나 똑바로 봐. 오케이? 얘들아 수고했고, 영상 봐서 열심히 보고 공부 열심히 하자. 오케이, 파이팅.